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모듈화하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화하는 기법은 아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공통적으로다가 사용하는 기술인데 단지 그냥 부르는 이름만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바에서는 클래스라고, 그러니까 공통 클래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부르는데, SAP 아바에서는 이제 모듈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하나의 모듈, 하나의 단위 모듈로다가 뽑아냄으로써 여러분이 재사용을 증가하기 위해서 또는 메인터넌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SAP 아바에는 우리가 모듈화할 수 있는 기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브루틴을 통해서도 모듈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펑션 모듈을 통해서도 모듈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피라는 걸 통해서도 모듈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도 모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도 또 종류가 글로벌 클래스도 존재하고 로컬 클래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로컬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도 모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많은 모듈화 기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기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부산을 내려가고 싶은데 자전거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버스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기차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듈화를 한다는 건 여러분이 이 수많은 기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 기법에 따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듈화 기법,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나의 재사용이 가능한 단위로 다 뽑아서 그 재사용한 가능한 단위를 재활용을 할지를 어떻게 할지를 배우는 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현재 입장에선.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가면 그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서브루틴으로 해야겠구나, 어떨 때는 펑션 모듈로 해야겠구나, 어떨 때는 글로벌 클래스로 해야겠구나 라는 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산에 가야 되는데 3시간 안에 도착해야 돼. 그럼 자전거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KTX를 타거나 또는 우등열차가, 우등버스가 3시간 안에 도착하면 우등을 타거나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듈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를 한번 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서브루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스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파트너십 트레이닝 시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인 관계로다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좁아들어서 여러분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상담을 해보면 전공 수업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단위별로다가 딱 9단위에서 끝나게, 그죠? 이어져 있지 않고 요 단위로 다 끝나서 혹시 미진했던 부분은 요 수업을 통해서 서브루틴을 한번 쉽게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고,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디버깅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디버깅에 대해서 마스터하고, 그래서 관련을 지으면 여러분이 앞에 게 몰라서 또 뒤에 걸 못했어요. 이번 걸 잘하려고 했는데 제가 과거에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가 전혀 지금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단위로 다 끊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영상을 못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 단어는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듈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모듈화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 일단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실습을 하도록 하죠. 프로그램 A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다 이렇게 호출되는 부분이 있어. 로직이 유사하다는 거지. 이 3개가.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고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는 이제 전제 하에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모듈로다가, 그렇죠? 하나의 모듈로다가 뽑아내고 여러분이 얘를 호출을 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결국 A라는 프로그램이랑 B라는 프로그램은 결국 같은 기능이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줄라랩이 이렇게 세운 거나, 그죠? 이렇게 하는 거나.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즉 프로그램 B처럼 구현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보다 트랜스페런트하다는 건 뭐냐면, 이 로직을 쭉 분석해야지만이 얘가 뭐 하는 기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B처럼 구현하게 되면 콜해서 요 이름만 보면 안에 복잡한 로직은 내가 보지 않아도 얘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구나 라는 걸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콜 add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요 add라는 요 모듈 안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아도 대충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더해주는 기능인가 보다 라는 걸 유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요 add라는 기능 안에 있는 복잡한 로직은 내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트랜스페런트, 투명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다 메인터넌스가 쉽다라는 건, 메인터넌스라는 건 뭐냐면 유지보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A처럼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버그가 발생했어. 버그 알죠? 여기에 버그가 발생하면 여기도 고쳐야 되지만 여기 부분도 와서 고쳐야 돼. 동일한 로직이니까. 또 여기도 와서 고쳐줘야 돼. 그죠? 근데 프로그램 B처럼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버그를 고쳐주기만 하면, 그죠? 한 곳만 고치면 자동으로다가 세 곳은 같이 바뀌는 거죠. 왜? 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듈에 대한 기능을 왜 쓰는지 한번 봤죠. 그럼 모듈에서 우리가 ABAP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누구다? 이제 서브루틴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브루틴. 서브루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와서 제가 서브루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get 서브루틴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 거예요. 서브루틴을 하나를 만들 건데, 여러분이 데이터 더하기 기능이 상당히 많아. 프로그램을 구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데이터 result 1 type I, 데이터 result 2 type I. 그래서 더하기 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아. 4 플러스 5 result 1에 해당하는 4 플러스 5, result 2에 해당하는 11 플러스 12. 그러면 write result 1, result 2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지. 13, 0. 왜? 이거 2죠? 그죠? 2. 그래서 9, 23 이렇게 나와. 이렇게 반복적인 로직, 도하는 기능.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면 이거 뭐 로직 복잡하지도 않네 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브루틴을 배우는 이유는 이 로직이 한 줄이 아니라 막 1000줄, 예를 들면 100줄, 200줄 막 복잡하다는 거야. 근데 되게 반복적이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쉽게 드는 것 뿐이지만 4 플러스 5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는 데이터 arg1 type i value는 4로 할게요. 그다음에 arg2 type i는 value 5, arg3 type은 i value 12, arg4 type은 i value 11. 요거를 위해서 했죠. 여기는 당연히 arg1, 여기는 arg2, 그죠? 여기는 arg3, 여기는 arg4. 이렇게 했죠.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이 부분이 반복적이라는 거죠. 도하는 기능이.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 서브루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perform, add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더블 클릭해서 만들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죠? 우리 프로그램 안에다가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result 1에다가 arg 1 플러스 arg 2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대신 뭐로 할 수 있어요? perform add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아니면 perform add라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브루틴도 뽑아서 앞부분을. 그래서 실행해 보면 결과는 같아. 그렇죠? 앞에 있던 부분, 얘를 우리가 서브루틴에다 뽑은 거죠. arg1 플러스 arg2 이 부분을 우리가 서브루틴에다가 뽑은 거죠. 서브루틴을 만들었는데 봤더니 기능은 잘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일단 잘 넣어. 근데 봤더니 뭐가 문제예요? 이 서브루틴이라는 거는, 즉 add라는 서브루틴은 이 변수만 더할 수 있는 거예요. arg1과 arg2만. 얘랑 얘만 더할 수 있지, 요 arg3랑 arg4는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서브루틴은 특정 변수의 종속적이에요. 그죠? add라는 서브루틴은 특정 전역 변수의 종속적이에요. 이 두 개 변수 더할 때밖에 못 써. 우리는 뭐 더하고 싶어요? arg3도 arg3랑 arg4도 더할 때도 쓰고 싶어. 또 심지어 어떨 때는 arg5랑 arg6을 더할 때도 쓰고 싶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서브루틴은 재활용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지. 가독성만 증가돼. 아, 더하는구나 라는 가독성만 증가될 뿐이지 재활용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 arg1과 arg2만 더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누구다? 파라미터를 정의하게 되면 재활용성을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파라미터 통해 재활용성을 증가할 수 있음이죠. 파라미터가 없으면 재활용성은 거의 제로. 이 두 개 변수밖에 못 둬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using p 언더바 1번, p 언더바 2번, 그 다음에 result p 언더바 3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브루틴을 만들 때는 반드시 타입을 정의해 주니까 type i 얘도 type i 얘도 type i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p 언더바 얘는 3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sum으로 할게요. 이름을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는 당연히 뭐 하면 돼요? p 언더바 2랑 p 언더바 1을 더해서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add라는 이 서브루틴은 특정 변수에 종속적인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던진 값을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던진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넣다가 던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using arg1, arg2, 그 다음에 result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기존 코드 우리가 주석 처리해놔야겠다.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던져서, 그죠? 요거는 어디로 돌아와요? ARG1은 P1에 해당되는 거고, ARG2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P2에 해당되는 거고, result 1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P3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파라미터가 이렇게 매핑되는 거죠. P 언더바 2인데 여기 언더스코어가 빠졌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던진 요거는 P 언더바 1로다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다 던진 ARG2는 P 언더바 2로다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받을 리졸트는 리졸트 1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순서를 고려하는 거니까 서브루틴은.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서브루틴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브루틴을 이렇게 재활용성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두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perform add using ARG3, ARG4, result 2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재활용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얘 도할 때도 쓰고 얘 도할 때도 쓰고, 그죠? 결과는 똑같아. 그죠? 그래서 서브루틴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재활용성인데, 여러분이 서브루틴을 만들 때 파라미터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건 재활용성을 거의 안 하겠다는 의미는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죠? 거의 마찬가지. 여러분 화면에다가, 그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write 한 줄을 이렇게 거, 그 다음에 또 결과를 이렇게 찍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라이트문을 이렇게 되게 상당히 써. 밑줄 별로다가 이렇게 한 줄 쭉 그리는 거를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상당히 많이 써.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 뭐야? 파라미터가 없어도, 그죠? 얘는 파라미터가 없잖아. write star. 그럼 파라미터가 없어도, 그죠? 이런 것들은 파라미터가 없어도 재활용성이 엄청 좋은 거죠. 그죠? perform write star. 여기도 출력하고 여기도 해주고, 그죠? 뭐가 이럴까요? write star는 존재하지 않는다. STAR, 스타트로 했군요. 스타인데 T가 빠져야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없지만, 얘는 파라미터가 있어야지만이 재활용성이 증가되는 서브루틴이고, write star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없어도 재활용성이 증가되는 서브루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라미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재활용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죠? 상황에 맞춰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있어야지만이 서브루틴은 재활용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write star처럼 이런 경우는 굳이 파라미터가 얘처럼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라는 거를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여기 한 줄이니까, 그죠? 프로그램이 이제 한 줄이니까 다행인데, 프로그램 로직이 이제 상당히 복잡하면, 그죠?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예를 들면 로직이 엄청 복잡해서 내가 프로그램 로직이 막 흘러가다가 로직이 지금 한 1000줄이 흘러갔어.
지금 한 1000줄이 막 흘러가다가 내가 실수로다가 얘를 바꿔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수로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질문하는 분들은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안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내가 예기치 않게끔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예기치 않았게 특정 값이 막 바뀌는 수도 생겨.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의도치 않은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72, 78. 왜냐하면 프로그래머의 실수로다가 또는 의도치 않은 프로그램의 흐름으로다가 파라미터의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나는 이 값이 절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죠? 나는 이 값이 서브루틴 안에서 절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거를 보장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값이 변경되지 않게 보장받고 싶어.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call by value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ABAP에서 call by value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프로그래머 실수로 값이 변경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데 요 값이 바뀌는 거죠. 지금 p 언더바 1을 바꿨기 때문에 그죠? p 언더바 1을 바뀌었기 때문에 arg1이랑 arg3가 바뀌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arg1과 arg3가 바뀌었어. 이렇게 값이 바뀐다는 거지. 서브루틴에 의해서 요 arg1과 원래는 4값이었는데 그 다음에 arg3도 원래는 12였는데 프로그래머의 실수로다가 arg1이랑 arg3 값이 67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바뀌는 걸 보장받고 싶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call by value로다 해주면 된다는 거죠. call by value로다가 p2도 값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call by value로. 그래서 call by value로다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아까는 값이 바뀌었죠? 뭐로? 67로. 얘도 67로 바뀌고 67로 바뀌고. 근데 값이 안 바뀌는 걸 보장하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call by value다. 그럼 call by value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파라미터에다가 value하고서 이렇게 감싸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여러분이 요 파라미터를 봤더니 using 하니까 얘도 안에서 사용하는 거고 얘도 안에서 사용하는 거고 얘도 안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얘가 하는 일은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얘를 우리한테 값을 주는 거잖아. 변경된 값을. 그죠?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즉 이 두 개를 더해서 이 변수에다가 변경된 값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지. 썸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사용자가 좀 보기 편하게 하고 싶어. 가독성을 증가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체인징 한다는 거지.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얘를 변경해서 줄게. 그죠?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얘를 변경해서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독성이 훨씬 높아지잖아. 이 두 개를 using, 사용해서 이 값을 변경해서 줄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유형을 바꿨으니까 우리도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도 changing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changing을 하나, using 하나. 근데 차이점은 뭐야?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지.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이 값이 변경돼서 들어가는구나.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서브루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왜 서브루틴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루틴을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것도 좋은데 유징을 썼을 때랑 체인징 썼을 때랑
여러분이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혼용해서 쓰는 게 이제 훨씬 좋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서브루틴을 통해서 한번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서브루틴에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초 중에 기초, 하지만 꼭 필요한 거,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번 기회에 서브루틴을 더 마스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교재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서브루틴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